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실까요? 미중 무역협상 관련 보도에 증시가 맹목적으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를 내년 미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급락한 지 하루 만에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까지 20거래일 연속 팔자를 외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소폭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장 초반 208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그 상승세가 축소되며 현재는 207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가 휴대폰 부품 공급처를 미국 밖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국내 관련 업체들에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폴더블 폰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미국, 중국의 폴더블 폰 2라운드 경쟁에 서막이 올라갔습니다. 관련주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NH 프라임 리츠가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은 외국계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5G 관련주가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를 모면해 오늘 1년 9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리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실 고영 먼저 와 있네요. 고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이 고영이 최근 끊임없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시장 줄기차게 팔 때 이 주식은 계속 담았다라는 거예요. 올 초에 외국인의 순매수 비중이 54.23%였는데 지금 6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3개월 사이에 27% 뛰어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요. 3분기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내년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고영, 지금이라도 잡아볼까요? 네, 우선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업종들 기억 중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 반도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형주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쪽으로 해서 고영을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쪽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 바닥을 찍었다는 게 3분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10만 원 언저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한 12만 원 언저리, 목표는 우선 한 1차는 한 11만 5천 원대까지는 가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옆으로 좀 횡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만 한번 뚫어주는 라인이 온다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단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구였습니까?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하시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네. 고영에 대해서 일단은 주가에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뭐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것과 늘 저희가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 보고 싶어서요. DB하이텍. 네네.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뭐 파운드리 쪽이니까 설계 네네. 관련 기업이니까요. 둘 놓고 매력도를 따져본다면요. 저는 이제 파운드리 쪽은 항상 뭐 DB하이텍 많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실제 이쪽 라인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라인이고요. 이쪽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라인들에서 뭐 원익 IPS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데 고영도 어떻게 같은 그 라인에 끼어는 놓자. 그런데 탑픽으로는 우선은 DB하이텍 얘기를 계속해서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 DB하이텍 긍정적인 평가 드렸는데요. 지금 신고가 또 달리고 있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리츠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NH 프라임 리츠. 공모가에 7조 7천억 원이 몰렸다고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과는 달리 이게 오피스 리츠라고 좀 다르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이거는 재가점 펀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접, 재간접. 펀드에 펀드를 또 투자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 투자가 어떻게 보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소액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라는 이런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은 공모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사모 시장이 있었고 공모 시장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런 것은 다 사모로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아니야, 공모로 바꾸자. 공모로 바꾼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세금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로 조금씩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은 뭐 공모가가 5,000원이었으니까 그 라인으로는 배당금이 5%가 넘게 나옵니다. 오늘 뭐 6,500원까지 올라 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라인에서는 한 4%대로 축소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 부동산 여러분들 아시죠? 서서히 움직인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가 이런 차익을 얻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는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 리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잡아봐도 되는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밑으로 하방으로도 많이 안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로도 막 올라가지도 않을 건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즉 어떻게 보면 배당주 성격, 어떻게 보면 나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돈을 좀 받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특히 롯데리츠 같은 경우 마트나 뭐 할인점을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간접 투자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N타워, 네, 잠실 그렇죠. 삼성 SDS 타워를 기반으로 한 사모리츠나 이 수익증권을 담은 재간접, 그러니까 그렇죠. 오피스 네. 재간접 쪽이에요. 그리고 또 오피스 재간접이 이리츠 코크랩이거든요. 네네. 이 종목의 주가가 그동안 리츠주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0% 넘게 조정을 받아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좀 다시 담아볼까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은 최근에 이거 시작할 때는 좀 관심을 많이 받아서 올라간 거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가치를 받을 만한 이런 이슈일까라고 고민한다면 아하. 저는 아직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대에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뭐 6,000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다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또 산다면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렸다 사실게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배당 투자가야 라고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츠주이기 때문에 나는 커피값 하나로 그래도 부동산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주가 수준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고요. 다음 기사는 폴더블 폰 관련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지 않는 폴더블 폰 흥행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1차적으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출시 5초 만에 매진이 됐고 국내에서도 뭐 나오자마자 그날 당일 다 완판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메이트 X 출시 이후에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2세대 폰 지금 뭐 이렇게 위아래 접고 양옆으로 접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오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달려줘서요. 세경 하이테크, MC넥스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잡는 것도 늦지 않을까 좀 무섭기도 하고요.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세경 하이테크는 여기서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질 때 걱정을 하십시오. 지금은 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실제로 폴더블 폰이 정말 많이 팔리는 시기는 내년부터일 겁니다. 올해는 맛보기, 내년부터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의 이런 주기가 그렇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내년에는 폴더블 폰이 정말 많이 팔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관련된 이런 주식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간.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에서 원칙이 정말 혁신적인 거잖아요. 저도 그동안 우리가 다 그냥 똑같은 폰들 다 써다가 이제는 야 폴더블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비싸서 조금 손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손이 빠르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은 언제 나옵니까? 3월 정도에 나옵니다. 항상 매년 3월 정도에 나오고 10월에는 아이폰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연말이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쪽 라인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그냥 오일세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눈 찔끔 감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달리는 말 계속 봐야 된다라고 세경 하이테크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이미 뭐 그 이후로도 30% 넘게 뛴 상황인데 지금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폴더블에서 역시나 탑픽은 세경 하이테크 네, 이렇게 우선은, 찍을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가 제일 빠르고 지금 현재 예.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고요. 마지막 기사는요. 앞서서 폴더블 폰이 올해는 맛보기, 내년은 진짜라고 하셨는데 사실 5G 관련주도 그게 아닐까 싶은데 주가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KMW인데 9월 고점 대비했을 때 37%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RFHIC가 34%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좀 달리고 있죠. 이때 다시 잡아볼까? 이게 박앤세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갈 수 있는 현재 구간인가라는 고민입니다. 내년에 글로벌 통신사,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다 5G 기지국 설치 급증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뭐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생각보다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가들한테 잘 어울리는 이런 주식입니다. 내년에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물론 올해도 정말 어떤 다른 업종보다도 박수 칠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5G 관련주였습니다.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5G 관련된 주식들이 얘기가 나왔듯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5G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뭔가가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뭐 KMW가 거의 대장 역할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상향이 시작되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바로 이 KMW, RFHIC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 뭐예요? 결국은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RFHIC 같은 경우 화웨이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 화웨이 이슈인데 될 겁니다. 안 될 리가 없다. 제가 어제도 여기 나와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거 그냥 협상이 기술이에요. 15일 전에 될 거예요. 바로 어젯밤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바로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KMW, RFHIC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내년에는 좀 더 웃을 수 있는, 활짝 웃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둘 중에 하나 한다면 KMW에서 이제 RFHIC 갈아탈아야 된다 이 말씀 주셨는데 네네. 원픽은 그럼 RFHIC인가요? 지금의 상황은 RFHIC를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5G 관련 장비주 괜찮다라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RFHIC 관심권에 두자라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